오늘 그 영천에 백학산 장목회 그 포도 그 회장님, 총무님, 이모님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우리 농장을 개방해 주신 우리 농장주님께서 여기 계신데 하여튼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저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잎들이 이렇게 꼬부러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알 고를 때 잔알이 어떤가요? 조그마한 거 수정 안 된 것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잔알도 많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송이가 위에는 편안하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불룩한 게 많았습니다. 불룩한 게 많았고 그리고 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알 쏟기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고 시간이 좀 오래 했습니다. 이거. 예, 그거는 우리가 바이러스 바이로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이 농장에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로드. 그래가지고 잎이 꼬글꼬글한 게 생긴 게 있다. 그러면 송이가 잘못 행성됐거나 또 송이가 잘못 행성돼서 잘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굽었는 거, 좀 꼬부리한 거, 좀 굽었는 것도 많았고 이래가 최선을 다해가 상골 맞는다고 만들어낸 게 지금 이 정도 됐는 거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대표님이 겸손한 그런 말씀인데 이걸 다듬어서 이제 그 고를 만큼 12량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하면 잘라버렸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1차 지배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농도 말씀하시죠. 예, 농도하고 그 날짜하고 그 기억난 게 있다면. 1차 지배리는 5월 30일 경에 했고요. 그러고 덧글이 한 봉에 물 8개, 지배린 8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물 2리터 8병, 1차 지베린 8개, 덧글이 1개야. 네네. 예, 그 2차는요? 2차는 6월 10일에 저도 다른 것보다 조금 껍질 좀 얇게 하려고 다른 술을 좀 썼는데요. 덧글이 한 봉에 물 이제 8개 하고요. 지베린 8개 하고 또 요즘 가는 풀매트 이제 2병에 물 2병 넣고 지베린 2개 더였습니다. 좀 어렵죠, 설명 듣기가. 그건 약간 연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지베린에 의해서 지금 봉지 까난 거 보셨죠? 경산이나 여기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6월 10일 날 경산에서 이상이었고 6월 11일 날에 2차 그 지베린에서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죠. 온도가 그 전일보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3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경산에 소나기가 와가 3시 이후에 지베린 처리한 거는 이상이 없다. 10일 날 한 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상주에 우리 윤세진 영농 상담사님하고 아침에 통화할 때 상주 지역에서는 집에 물 20리터에 8개 한 개, 그렇게 20리터에 그 2리터짜리 10병 20리터에 8개 한 개, 그러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지베린에서 올해 알이 지금 10일날 이후에 농가들이 알이 중간 정도 수정 봉지 싸고 나서 안 큰 알들이 간간히 생겼을 겁니다. 그런 게 없던가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 하여튼 우리 농장 대표님 이렇게 잘 키워난 걸 하여튼 보면서 제가 앞으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농장 대표님. 지금 현재 우리 이 밭에서는 비료가 충분한 이식값을 약 1.7 이상 2.2까지 나옵니다.
1.7 이상 2.2. 그리고 여기 그 농장에서 천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잘라버렸죠. 여기에 그 장마기에 이거 안 잘라가지고 비 왔다 흐렸다 해가지고 환기가 안 돼가지고 탄 집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여기 대표 농장의 그 대표님께서는 미리 장마 시작 때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천장에 이파리 이거 저 흰가루 들고 녹균병 등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병 아닙니다. 괜찮아요.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이것 보러 약 칠 필요 없습니다. 왜 약 칠 필요 없냐면 이게 약 친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잎에 살이 빠져서 일어났다. 비에 맞아서. 비 맞아가 살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고실라지 들어가죠. 고실라지 들어가는 건 제피곰팡이에요. 제피곰팡이는 잎 두께가 얇으면 이 영양소를 뱉어요. 그럼 이 이파리만 비가 맞았으니까 이 이파리만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이파리는 없어요. 그러면 요 이파리 때문에 굳이 약을 써야 되느냐?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흰가루병을 약을 차가 잡고 녹균병을 약을 치가 잡고 예? 우리가 제피곰팡이 약을 치가 잡으면 잡히겠어요? 그 말은 잎 두께가 두꺼우면 이슬을 안 맺기 때문에 제피곰팡이 안 오고 잎이 두꺼우가 탄수화물이 많으면 흰가루병이 안 오고 잎이 두꺼워 가지고 살이찌가 부드러우면 녹균병 안 옵니다. 이 세 가지는 전 다 질소 부족에서 왔습니다. 비료 부족. 그래서 이파리 몇 장 더 확보하려고 이 중간에다가 잎을 살려놓는 거 약 친다고 힘든 거 그래 소용없습니다. 포도는 이파리 석 장만 해도 1kg 키웁니다. 1kg 키우는데 그래 많은 에너지가 안 드는데 여기에 송이 알을 보면 상당히 탐날 만큼 커있죠. 그죠? 그랬는데 아직 덜 컸고 송이 달린 나무의 이파리는 약간 딱딱하고 송이를 따버린 그 흙까지는 지금 잎이 부드러워요. 그 말은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와서 잎에서 영양을 만들었을 때 그 영양소가 과실이 많이 먹고 있다. 과실이. 그래서 지금 이 잎이 19일날 경산에서 강의한 정도의 잎이 달고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비료는 부족하다. 이 씨값은 맞으나 질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농장 대표님 몇월달부터 요소 줬지? 8월 1일부터 줬습니다. 지금 여기 100평에 요소 몇 개 들어갔습니까? 쟤는 몇평 여기 700평이고요. 예. 나무 주수가 300주입니다. 예. 300주인데 이제 합의 지금까지 이제 19일까지 줬는 게 요소가 7% 줬어요. 7%였어요. 예, 잘 주셨습니다. 여기 700평에 그 8월 1일부터 요소를 7% 줬다는데 작습니다. 만져보는 방법을 조금 하셨더라면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힘줄이 빨갛다 나와 있죠. 힘줄이 빨갛다 소리는 지금 얘는 지금 비료가 질소분이 부족하다. 그런데 요 놈은 부족한데 요 흙까지 요거 안 이런 건 멀쩡해요. 그럼 오른쪽 왼쪽 또 다르고 포기마다 또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나무가 지가 힘이 덜다 하는 거 있고 힘이 덜 덜다 하는 나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토양 시비에 관계 있다. 토양이 지금 갖고 있는 비료량이 조금 차등에 있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그 위에 퇴비 덩어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퇴비는 어떤 퇴비를 썼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3년 전에는 완수 퇴비를 썼는데요. 올해죠? 예, 원래 소통 퇴비를 세 차를 1,300평에 5톤짜리 세 차분을 넣었습니다. 1300평 5톤 자, 어떤 짜리 3개 썼다고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1,300평. 예,
지금 현재는 오른쪽 왼쪽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그 질 양다리 어느 쪽이 요쪽에 새가 집니까? 저쪽이 집니다. 이쪽이 진다고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이리 진다고요? 예. 그러면 이쪽 잎이 나빠야 되는데 이쪽 잎이 깨끗하거든요. 그 대신 이쪽 잎이 빨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쪽 줄이 지금 빨갛다고요. 네. 그러면 이쪽 잎이 지금 빨갛고 이쪽 반대편엔 차등이 생겨요. 그럼 저쪽 잎들도 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밭이 햇볕을 많이 받는 게 이쪽이 많이 받는 게. 그렇죠. 예, 이쪽이 하루 종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이 빨개져 있습니다. 요 잎이 빨갛다는 거죠. 이제 보입니까? 예, 예. 그러면 빨갛다 소리는 우리가 그 먹는 양이 좀 질소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설탕물을 만든다. 마지막에는 그 설탕물 농도가 낮기 때문에 함수량이 부족해서 딱딱하다. 그 말은 포도가 달리가 있는 게 잎이 더 딱딱하다. 햇빛 많이 보는 방이 더 딱딱하다. 햇빛 많이 보는 게. 예, 그래서 햇빛 많이 보는 게 딱딱함을 풀리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줘서 잎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물을 줘도 물 안 먹는다. 포도나무 물 주면 물 먹을 것 같아. 물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질소분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만이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설탕물 농도만큼 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설탕물 농도가 떨어지면 식물은 시들거나 뭐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딱딱하다 소리는 수분이 없다. 그 딱딱하면 왜 생겼느냐? 지가 만든 영양소를 포도에 다 계속 주고 있으니까. 계속 주고 햇볕 많이 받는 쪽에 잎이 더 딱딱하다.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려면 연면 시비에 설탕을 쓰거나 뿌리에 요소비를 주거나 그 다음에 그 부대적으로 인상가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재배합니까? 하고 재배합니까? 안 하고 합니다. 안 하고 있다 그냥 하셨다 그죠? 예. 해서 뭐 이득 본 게 별로 없었어요. 예, 비닐이 안 깐 것이 좋더라. 네.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보니까 비닐이 깔은 농장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포도가. 그리고 요거는 전목, 삽목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삽목입니다. 삽목. 5년생이고요. 예, 삽목. 그리고 삽목이 이래 장애가 없으니까 더 훨씬 낫더라. 고르고. 전목이 대부 현상이니까 더 못하더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 현상 일어난 농가들은 지금 이파리가 홀랑 타버린 농가들이 있어요. 갑자기 며칠 만에 이파리 홀랑 타버립니다. 그 밑에 거는 가늘고 위에가 굵어지면서 잎에서 내려가는 게 속도가 더뎌서 뿌리가 굶어서 일어난 일이다. 대부 현상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현상 일어나는 농장들은 흙을 덮어서 뿌리를 위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비누를 말아서 비료포대를 말아 가지고 흙을 뿌리를 내리는 게 좋다. 예,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잎이 힘줄이 빨갛기 때문에 여기는 요소만 준다고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당도가 올라가고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퇴비도 많이 주고 뿌리 분포도도 높고 그 뿌리가 영양을 고루 먹고 있다. 그런데 비닐이 깔은 농장들은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올게 발생했습니다. 뭐 그게 황금알 농법이 잘못했다. 저는 뭐 장사꾼이 잘못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황금알 농법, 설탕 농법이다, 요소 농법이다 이래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식물 뿌리의 분포도 차이. 그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얘가 비닐을 안 깔고 재배해가지고 뿌리 분포도가 많은 농장과 뿌리 분포도가 낮은 농장들이 생육에서 차질이 있다. 그리고 또 너무 배수가 안 되는 농장들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는 좀 깔아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비닐을 안 깔고 쿨러를 돌려주면서 재배하는 게 좀
안정적인 것 같더라. 이런 정보 소통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포도가 산업이 발전되고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았던 일부분들을 황금알 농법 대표 밝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양제 팔아먹는 장사입니다. 그 영양제를 치락하는 사람이 있고 치지 마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합니다. 그 영양제 치지 마락하는 사람 무식한 놈, 영양제 짓거마자 좋다하는 욕심 많은 놈, 이것저것 설명해주면 그나마 양심 있는 놈. 영양제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영양제는 비료를 줘라 하는 사람이고 주지 마라 하는 사람이고, 저거밭에 잘 되고 있으면 주지 마라 하는 거 맞습니다. 비료 안 주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자동차도 물 묻고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자동차 아직까지는 물 묻고 가는 차보다는 충전해가 가고 수소차 있고 휘발유차 있고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산업이 바뀌었을 때는 그 좋은 게 더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배되는 이 포도에서 땅이 가져야 될 기본기가 있다. 그리고 뿌리 분포도가 비닐 덮어가 낮으니까 요소만 주니까 장애가 일어나더라. 요소는 참 좋은 비료더라. 장애도 일어나고 좋은 비료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건 뭐겠습니까? 뿌리가 받아먹을 자세. 그러면 뿌리 분포도가 넓을 때는 요소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뿌리 분포도가 없을 때는 요소를 조금 주다 보니 장애가 일어나더라. 이거는 포도의 맛에만 일어났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전 대한민국 전역에 했을 때 포도에서만 일어났다. 그리고 비닐이 안 깔은 농장에서는 뿌리가 분포도가 넓으니까 요소만 주도 장애가 없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되짚어 가야 될 거고, 뭐 장날 고구마 파는 장사가, 감자 파는 장사가 냄비 태워먹은 책임을 다 못 집니다. 냄비 태워먹은 거, 내 고구마 맛있게 하는 거 정보는 저는 줄 수 있어도 100% 내 농장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8월 1일 날부터 여밭에 요소만 준다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서는 과거에 보면 포도 수확철 되면 요소로 주는 게 아니고 가리 성분을 더 높이지 않습니까? 이 밭에 가리 성분을 더 높았다면 요쪽에 햇빛 많이 받는 건 이미 홀라당 타 죽었어요. 더 나빠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기 그 농장 대표님께서는 뭐 유튜브 보고 요소 주셨다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갖다가 덮어봤을 때 알 중에서 큰 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큰 알이 여기도 큰 알이 대다수인데 여기 살픈 작은 게 있어요. 살픈 작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살픈 작은 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게 언제 중간에 알들이 작은 게 생겼을까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 그 농장 대표님께서는 1차 그 지베린 2차 그 지베린 후에 적과 있습니까? 어떤 거요? 적과할 때. 알속기요? 네, 알속기. 알속기는 2차 하고 나서 바로 했어요. 이 지베린 처리 10일날 하고 네. 적과에 들어갔다. 네. 예. 김천에도 10일날 6일날 한 농가들 다 이상 없습니다. 알이 크고 좋아요. 그 이후 농가들이 황금알 농법 하건 안 하건 농가마다 들쑥날쑥하게 지베린 처리하고 나서 알이 안 굵어진 데가 있다. 어떤 농가는 그냥 그대로 멈추고 안 크는 농가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건 황금알 농법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베린 농도하고 2차 지베린 할 때 온도하고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농도.
그러면 상주의 그 영농 상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2차에 할 때 물 20리터에 8개 1개가 더 안전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2차 때는 농도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온도가 16도 이하, 아침 최저 온도 16도 이하,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포도를 비가림이든 뭐 하우스든 뭐 어떤 지금 나무에 달려 있다면 상품화해서 출하해야 되는데 샤인마스켓 같은 거는 문제가 열과가 거의 없는 종이기 때문에 안에 그 지베린 처리하면 씨방이 비어버려요. 그 씨방이 빈자리에 알이 커서 꽉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배꼽이 튀어나오고, 배꼽이 튀어나온다는 소리는 안에 알이 그 빈자리가 찬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약 20% 정도 늘어나요. 그럼 배꼽이 톡 튀어나오면 20% 정도 그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달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배꼽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 포도가 잎이 좀 빨갛고 색깔이 노랗다. 그 말은 질소가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잎이 고온 장애를 받아서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를 한 번도 안 준 농가라면 요소를 주는 게 좋습니다. 딸 때 준다고 당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요소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요소만 주기에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311이라는 게 있어요. 비료가 물에 타선 비료 311 30% 10% 10% 그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가리 가다된 거에다가 20 20 이때까지 그런 종류의 가리 가다 많은 종류에 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 20 20 20짜리 주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소가 적기 때문에 20 20 20이라면 적습니다. 앞에 게 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포도가 잎이 빨갛고 못 익힌다. 노랑애가 빨리 못 큰다. 잎이 딱딱하다. 이렇게 잡으면 빠실어진다. 그럴 때는 요소만 줘도 이상이 없으나 요소를 줄 때 좀 내가 뭐 이거는 좀 부담하다 싶거나 자기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311 비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소 2kg에 가리 1kg 정도 혼용해 가서 됩니다. 요소 2kg에 요소 3kg에 가리 1kg 해도 되고, 그럼 질소질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평에 수확 기대인데 너무 왕창 주지 마라.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물 줄 때 조금 주면 된다. 그리고 그 작물들이 비료를 최고 많이 먹을 때 하루에 한 1.2kg까지 먹습니다. 100평당 비료를 1.2kg까지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비료를 준다든지 할 때는 이미 이제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비료에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 날짜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포도 달린 거 못 익히진 않는다. 알이 멀컹거리는 건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포도 알이 멀컹멀컹 한다고 해서 그걸 잎만 있다면 다 색내고 맛냅니다. 근데 잎이 타버린 경우에는 맛을 못 낸다. 잎이 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지금 공판장에서 포도 거래되는 게 당브릭스와 송이 크기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브릭스, 송이 크기, 알 크기. 그래서 마트에 지금 팔리는 우리
샤인마스켓이 15브릭스 이상의 그 IMF 찍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15브릭스. 그래서 지금 유통 구조가 우리가 그 당브릭스가 낮은 거는 이미 시장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의 포도가 이제 시장의 소비보다 많이 늘어나 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이 늘어나 있는데 올해 끝이 아니고 내년, 후내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샤인마스켓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도 좋아야 되고 단위 면적당 생산 나는 거 많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경로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농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이 농가에서 포도 잎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창 정도에서 잎이 작아지고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장, 넉 장, 다섯 장. 그러면 석 장 잎이 큰데 넉 장 잎이 작고 다섯 장 잎이 작은데 여섯 장 잎이 더 크다. 이제 요 중간에 그 중간에 잎들이 작아졌다.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잎이 작아진 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짜버려졌다. 요것 때문에 우리 포도에서 조그만할 때 고온 열상을 입었다. 포도 송이도 어릴 때 연하게 자랄 때 장애를 입어서 세포가 경화됐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봄에 요 시기에 순이 나와가지고 자랄 시기에 맹물 시비라든지 연면 시비라든지 설탕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면 잎이 두께가 두껍다면 함수량이 많아서 일어나질 일이 아니다. 잎에서.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알 쏟기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알 쏟기 할 때. 그래 일본에서 들어올 때 저게 뭐라고 들었습니까? 바이러다. 그죠? 가리 가다 고온열상 잎 쪼그라짐 포도 알 쪼그라짐 갱화 굳었다 갱화 그렇게 용어를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일본에서 잘못된 걸 들여와서 바이러드라는 이름을 쓰면 무식한 놈이다 이름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안 쓰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될 거고 포도에서 샤인마스켓의 이파리가 5장, 6장, 7장 채까지 잎이 쪼그러지고 마디가 절간도 짧아졌습니다. 요게 두 마디가 마디 절간도 짜부러졌다. 보이죠? 딱 짜부러진 게 절간도 장애가 일어났는데 저거는 바이러드 아니고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는 잎 쪼그러집니다. 고온열상 쪼그러집니다. 그래서 바이러드다는 용어를 쓰면 무식한 놈이다 해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이 방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풀리지도 않은 숙제의 말을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후손들이 또 쓰게 될 거고. 장애입니다. 장애.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치료도 되지 않을 말을 쓰는 게 많습니다. 고추가 많이 열어가 꼬부러지 갖고 시들면 칼슘 결핍이다. 그 칼슘 결핍 아닙니다. 그런 말 쓰는 놈은 그것도 무식한 놈이다. 포도 이파리가 노래지 가지고 갑자기 노래지면 마그네슘 결핍이다. 그것도 그런 용어를 말을 쓰면 무식한 놈이다. 잎에서 탄수화물이 이동했다. 온도가 높거나 비에 의해서 이동한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결국에 잎 속에 있는 설탕물이 이동했다 소리죠. 비가 와서 고추가 죽었거나 비를 많이 맞아서 죽었거나 고추가 꼬부러지고 말라가지고 끝이 가늠해서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것들은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들어졌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그래서 잎 두께가 얇은 씨드름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되지. 그것도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것도 무식한 놈이다. 비가 와서 고추가 비를 많이 맞고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떼궁을 자르면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흰물이 안 나오고 죽은 건 역병. 그것도 치료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 오기 전날 물 20리터에 설탕만 200g 이상여가 치놓으면 한 놈도 물에 담겨도 안 죽습니다. 그것도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죽었다. 뿌리가 설사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도 청고병이다, 역병이다 하는 것도 무식한 놈이다. 용어를 쓰지 말자. 그래야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잿빛 곰팡이는 농약으로 잡아집니까? 잿빛 곰팡이 농약으로 안 잡아집니다. 왜 그러냐? 비료를 적게 해줘서 잎 두께가 얇아서 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다. 잎 속에 설탕물이 있으면 설탕물만큼 뿌리에서 저녁에 가져온 영양소를 자기가 다 먹습니다. 못 먹고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뿌리에서 요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 끝으로 나옵니다. 그게 차츰 말라가 쌓여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좋아하는 잿빛 곰팡이가 붙어서 그걸 자꾸 녹여 먹고 번식한 겁니다. 우리 캠벨 포도 화진이라 그러죠. 옷 필 때 홀라당 녹아 떨어져 버린 거. 하룻밤새 쌀랑 녹아 버리고 없죠. 비 오고 나면. 그러면 우리 뭐랍니까? 화진이 왔다 그러죠. 그 원인은 꽃 필 때 꽃잎으로 뱉어낸 아미노산 단백질. 그러니까 포도가 아침에 이슬을 맺었다는 겁니다. 비료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릴 때 꽃잎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을 맺었다. 그게 꽃잎 옆에 말라붙어 있다가 흐린 날 곰팡이가 펴서 잿빛 곰팡이가 포도 알맹이 꼭지 가느다라는 걸 먹어버렸다. 그래서 포도 알은 새파랗게 살아있죠. 포도 알은 새파랗게 살기 녹화 못 붙다. 그거는 못 녹여 먹게 하려는 것 같으면 비료를 줘서 이슬을 안 맺게 하면 됩니다. 비료를 줘서 이슬을 안 맺게 하는 거나 설탕을 농도를 높게 해줘서 잎이 이슬을 안 맺게 하는 거 두 개가 동일합니다.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만 있으면 이슬을 안 맺습니다. 이슬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이슬 맺는 거고, 배가 고프면 우리가 포도 옷 필 때 얼그러져 버립니다. 우리 그 사모님 올해 그 조그마한 포도 알 말고 얼그러진 것도 있습니까? 얼거진 거는 초에 조금 한 열랑 정도 얼거졌어요. 초에 그 꽃 피었을 때 그 우리가 화진이라 하는 거, 알맹이는 붙어 있고 송이 꼭지가 열매 꼭지가 싹 녹아버린 거. 그냥 버클이 하려고 보이면 기름까지. 맞습니다. 포도가 이슬을 많이 배물면 초기에 포도가 잿빛 곰팡이가 피는 조건이 이파리 여기에 이슬을 맺으면 포도 꽃잎도 잎이에요. 꽃잎도 잎이다. 꽃잎은 영양 덩어리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슬을 조금 맺어버리면, 물방울이 조금 뱉어버리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러면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꽃잎이 마르고 난 다음에 날씨 안 좋을 때 일어났다. 그럼 꽃잎에서 잿빛 곰팡이 피었다는 소리거든요. 꽃잎에 묻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과 꽃잎에 있는 영양소와 두 개가 합해서 잿빛 곰팡이가 피가지고 그 쬐끄마한 포도는 못 먹고 누구를 먹었느냐? 포도 알맹이 꼭지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포도 알은 새파란 게 쬐끄맣게 달려있어요.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예. 그 대목에서요. 저는 꽃을 일찍 펴서 예. 얽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꽃이 일찍 팬다고 얽어지거나 늦게 팬다고 얽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잎들이 봄에 우리가 꽃 필 무렵 그 정도에서 이슬을 맺었다. 아침에. 그래서 전국으로
조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르쳐주는 저로서는 잿빛 곰팡이가 어디에 제일 많이 피냐면 딸기, 하우스 딸기, 비롤작기조가 막 이슬이 막 엄청 맺어요. 그러면 그 이슬 맺은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게 꽃잎으로 빼이 들어가서 꽃 곰팡이랑 생겨요. 꽃가루에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비료량을 더 줘서 이슬을 안 맺으면 안 생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캠벨에 화진이 일어난 걸 아무도 제대로 안 밝혔겠죠. 포도에 화진이 일어나는 거 아무도 안 밝혔다는 거죠. 그 시기에 요소비를 줘든지 연면시비를 하든지 설탕을 뿌리든지 잎이 두껍고 살이 쪄가지고 이슬만 안 맺으면 화진이라 하는 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화진이란 말을 쓰면 잿빛 곰팡이에 의해서 녹았다. 그래서 화진이란 말을 써놓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저기 아까 마디 열감거리 작고 예. 이파리 짝딱한 그 대목에서요. 요 마디가 짧아지고 이파리가 쪼그러진 거. 그 대목에서 예. 뭘 첨가했나 하면 아미노산을 줬거든요. 예. 안주로. 예. 지금 생각하니까 더 준 것 같고요. 예, 그게 좋다고 해서 아미노산이 여기로 가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럼 예, 요 자리는 그 전에 토양에 있는 가리 성분을 혹시라도 미생물을 안 줬던가요? 그 미생물이죠. 미생물 줬다면 요거 당연히 가죠. 미생물 좀 많이 준 농장, 포도농사 안 망친 농장이 없더라. 왜 그러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외부의 미생물이 들어와서 우리 밭에 질소를 먹어버리고, 그래 질소를 다 먹는 질소를 먹어버리고, 우리 그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다가 미생물을 주니까 질소를 먹어버리고 인산가리를 분해해버렸어요. 잘못될 거는 만들어 놓고 내가 먹어야 될 질소는 지가 먹고 가버리지. 그 말에 동의 안 해요. 예, 그래서 포도에 우리가 그 미생물을 줄 때는 꼭 목적을 가지고 줘라. 장애도 일어나더라. 이거는 미생물 장사 잘못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장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물질을 잘못 줬을 때 요 두 마디가 절간이 짧아졌지만 이파리는 석장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 그 농장 대표님이 일을 더 많이 했다. 엄청 일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포도를 이것보다 더 많이 다뤄도 될 만큼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캠벨처럼 전정해 놨습니다. 완전히 붙여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송이 안 문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 불따구처럼 조금 나오더라도 눈을 조금 더 두셔가지고 한 눈 더 남겨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가 가는 게 있으면 떼내 빌어보고 굵은 가지를 만들어서 포도를 지금보다 많이 수확해라. 더 달아라. 그 이파리가 지금 여기에 쓸만한 잎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포도 자란 거.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10장 쳤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뭐 7개에서 9개는 되겠네. 9개 정도는 얼추 되겠네. 처음에는 13장 13장 달았는데 잘랐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절간 길이가 길어서 이파리를 한 2장 정도 잃었어요. 예, 절간 길이가 길어서 그래서 우리가 12장 뭐 10장 이상 쓸 수 있었는데 절간 길이가 길다.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에 비료량이나 설탕을 써서 절간을 좁혔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2장 정도는 더 쓸 수가 있다. 장수가 줄었다. 그럼 설탕을 쓰게 되면 절간이 주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냐면 설탕은 포도 알이 녹두알만 할 때까지만 써라. 왜 그러냐면 포도 송이에 비료 설탕이 묻으면
다음에 곰팡이가 핀다. 그 곰팡이가 끄름이 돼서 떨어지면 포도 수확 때 이물이 안 좋다. 그리고 봉지 싸고는 설탕을 써도 된다. 봉다리만 오염되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설탕을 쓸 때는 우리 그 포도 이거 묶을 때 여기 좀 단단하게 묶어야 돼. 그 설탕을 쓰게 되면 빼기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봉지 그 아구리 요 묶을 때 있죠. 끝에 아구리. 매듭할 때 좀 꼭 눌러가지고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다. 설탕 쓰게 되면. 그리고 봉지 싸고라도 하여튼 오염이 봉다리에 곰팡이가 핀다. 그 봉지는 버리니까 그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나 설탕은 설탕 역할밖에 안 합니다. 설탕의 뿌리 요소 비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료에 의한 우리가 무기물 원소를 먹고 자라는 거다. 그러면 얘들 설탕을 제가 만약에 뭐 7월달이라든지 장마기에라든지 8월달에도 설탕 시비를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설탕 시비는 한다고 해서 봉다리나 다른데 곰팡이나 피는 그 정도지 그 설탕이 식물에 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파리 뒤에 검게 곰팡이가 펴도 이상이 없고 그거는 장애가 없다. 한국말 농금 듣고 8월달에 8월 10일 경도에가 제가 설탕을 연면 시비 요소에다가 설탕을 섞어서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가 뭔가 효과가 있는가 아직까지 저는 아니요, 잘 그거 하고 난 뒤에 한 3일 뒤에 정과 동을 이래 만져보거나 색깔을 보면 바뀌어요. 예, 그래서 봄에는 연면시비 요소비를 잘 써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바닥에 시비량을 못 맞춰버리면 식물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 비료량을 맞춰 와야 되는데 바닥에 비료량을 너무 안 줘버리면 장애가 많다. 바닥에. 그래서 바닥에 비료 줘서 그게 기준이 되고 초기에는 연면시비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뿌리는 뿌리가 자라야 되고 잎은 잎이 자라야 됩니다. 나뭇가지에 있는 영양소를. 그런데 우리는 그 영양소를 못 마련할 때는 잎에서 먹고 지상부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설탕이 들어가면 절간이 짧아집니다. 그 잎도 너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잎을 너무 키운다고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에 꽃 핀 자리에 전후에 있는 잎의 크기와 두께에서 포도 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세포량이. 포도 세포량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포도 세포량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포도 세포량을 알을 키우기 위해서 2차 지배린과 뭐 더컬이라든지 풀메트는 이 영향을 쓰고 있다. 그래서 포도 알 자체에다가 바로 영양을 물로서 공급한 이래 담궈서 침질하거나 영양을 공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덩쿨에 잎에다가 살포하면 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수되는 양을 이제 방법을 안정화시켜 놨는데 그 안정화시키는 것마저도 올해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그 말은 온도가 높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포도를 다 수확함에 있어서는 잎의 두께만 두껍고 포도가 계속 잘 큰다면 2송이를 달아나 3송이를 달아나 4송이 한 등굴에 4kg까지는 키우더라는 거죠. 이파리 12장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포도 시장이 이제 거의 뭐 가격대가 안정화되어 버렸다 거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상주 지역에 달아놓고 한 송이 뭐 3,000원도 하고 뭐 4,500원도 하고 뭐 5,000원도 한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포도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품질 좋게 우리는 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 맛있는 포도 많이 달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량을 아주 적절히 잘 둬야 된다. 그리고 뿌리를 잘 뻗쳐야 된다. 그래서 봄순이 나올 때 뿌리를 잘 뻗기 때문에 잎의 연면시비의 목적은 잎에서 영양을 먹은 만큼 뿌리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럼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뿌리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비료를 요소를 줬다고 해서 포도가 지금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인은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비료를 못 먹는다. 잎 두께가 얇았어.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감이나 배나 과수에서는 안에 쏙가지가 잎을 햇빛을 못 보는 것들은 영양을 생산을 못하면 그 과일이 안 커버려요. 그래서 연면 시비의 목적이 시비를 했을 때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야만이 내려가는 쪽으로 다시 영양이 돌아온다. 그래서 상부 우쇄성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우쇄성을 못 막으면 우리가 열매를 못 키운다. 상부 우쇄성. 그런 부분도 우리는 꼭 연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덩굴과 가지를 쭉 보라고요. 그런데 큰 가지에 큰 거 열은 거는 이해가 하는데 작은 가지에도 큰 게 열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봄에 우리가 이파리가 뭐입니까 잿빛 곰팡이와 그 다음에 가리 가다 고온열상 잎 쪼그러짐 때문에 큰 가지가 힘이 세 가지고 더 자날이나 송이 형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영양이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포도 자날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잘못돼 가지고 송이도 나빠졌다는 거죠. 쓸만한 알이 없어 가지고 그 속에 못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큰 가지에 포도를 작게 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에서 영양을 더 많이 가져오니까 그게 더 장애가 심했다. 그 원인은 우리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더 심했다. 그 원인은 그 시기에 관주로 줬던 미생물을 줘가지고 질소로 분해가 가리 가다 되는 현상이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요, 얘들이 7월 20일 전에 매년 그렇게 해오듯이 항상 가리를 주었습니다. 예, 7월 20일에 매년 해마다 항상가를 준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재작년에 잘 맞아. 올해는 그리 좋았는데 뭔가 조금 잎이 처음에는 굵고 좋았는데 잎이 예. 꼴근질 어느 날 저렇게 서고 예, 뭔가 안 좋아서 요소를 8월 1일부터 요소를 많이 줬는데 지금 아침에 이거 열 때보다 지금 알이 자꾸 더 굵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아, 그거는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포도는 이렇게 크다가 씨가 없어도 씨 크는 시기 안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보시다 우리 쭉 크다가 잘 크다가 이놈이 안 크는 시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예, 있습니다. 한 20일 동안 안 커요. 굵다가 어느 날 가보면 알이 쫙 줄어들었어요. 작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포도가 지베린 처리해서 씨만 없을 뿐이지 자기 행동은 똑같이 해요. 씨가 있다 생각하고 한 20일 정도를 날짜를 까먹어요. 많게는 20일, 뭐 작게는 한 10 며칠 까먹어요. 모든 과실들이 씨가 있는 과실들은 그 시기를 다 겪어요. 그러면 씨가 다 크고 난 다음에는 그 과육으로서 떨어져도 씨앗이 된다는 생각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육이 먼저 커요. 그 다음에 씨 크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씨가 충분히 크고 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열매가 떨어져 씨가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제부터는 과육을 또 키우는 크다가 잘 크다가 멈추가 이래 가는 시기는 그 시기에는 씨 크는 시기다. 씨가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게는 한 20일 동안 안 자란다. 그리고 또 약간 멈춘 기간에 그 가리 비료 때문에 일부 멈췄을 때 더웠어. 가리 비료 때문에 가리 비료가 많으면 더워서 안 자라고 알이 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월달부터 애들이 얼마 전에 노랬어요. 예, 그 말은 다시 푸른빛이 나면서 알이 굵어지는데 그거는 지금 보고 이제 감당. 그건 요소 때문에 바뀌었어요. 안 그랬 그렇죠. 요소를 안 줬더라면 이 알이 누렇게가 멀컹멀컹하게 계속 시간이 가요. 그러면 식물들은 이런 약간의 지가 힘이 좋으면 비료를 더 잘 먹고
힘이 떨어지면 아무리 비료줘도 안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살라고 가닥을 잡아요. 이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사는 프로그램 짜요. 그런데 비료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멈춰버려. 지금은 시기에 멈춰야 될 시기 아닙니까? 다 커야만이 맛이 더 나죠. 그 맛이 난 거는 가리를 줘가지고 그때 못 클 시점에 생시키는 건 맛이 난 거지 옳은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맛이 또 떨어졌어요. 크기 때문에 커야 되기 색깔도 틀리고. 커야 되기 때문에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노라 이제 당도도 들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네. 색깔도 바뀌면서 알이 더 굵어졌어.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질 않아. 예, 그 가리 가다로서 못 크고 있다가 이제 크는 거예요. 가리 가다 때문에. 이제 여소가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본연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수확할 시기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못 하겠다 이제 못 차야 돼. 그 중간에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올해 그 비가 많이 와갖고 우리가 줬던 비료가 좀 용탈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여기에 위에 두둑에는 비가 안 맞더라도 어떤 방법으로선 비료가 용탈이 돼서 거기에다가 황산가리 줬지. 그러니까 질소분은 작년에도 미생물 줬습니까? 작년에는 초에 조금 주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미생물 몇 번 줬어 작년에? 작년에 미생물 미생물 5번. 5번이야. 올해는 미생물 몇 번 줬죠? 원래는 미생물 조 시기에 그 미생물하고 다른 회사 제품 미생물 좀 넣고 한 3번 줬어요. 그럼 총 4번이야. 올해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줬던 비료를 다르게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미생물을 줬을 때 하여튼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런 실수를 더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난 걸 내년에는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인건비가 올게 많이 들었던 게 알속금할 때, 그리고 송이가 부진한 거 크다가도 잘라내버린다는 이런 다른 여타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면 시비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잎이 지 스스로도 큰다. 그래서 설탕은 크는 거를 잡아줘서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바로 설탕은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연면시 위에는 바로 에너지가 되진 않아요. 며칠 걸려요. 설탕은 오늘 지금 오늘 바로 써는 에너지가 되고, 오늘 당장. 그러면 설탕을 그러면 물 400리터에 얼마? 물 20리터에 120g까지 쓸 수 있다. 120g. 예. 아주 조금 이라는. 아니요, 물 20리터에. 아, 20리터. 200리터에 그럼 설탕이 엄청 많이 예. 나네요. 20kg. 아니죠. 물 200리터에 1.2kg까지 쓸 수 있다, 최대. 예, 물 500에 3kg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설탕도 많이 올리면, 이거는 비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찐득찐득해지고, 다른 양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맛내고 생내야 된다. 이 지금 만내고 생기는 거. 예, 맛내고 생내는데, 지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힘이 좀 딸린다. 그럼 요소를 좀 더 뿌릴까요? 지금 색이 연해졌기 때문에 알이 노란 같으면 요소만 줘야 되는데 색이 연해졌잖아요. 그래서 요소도 필요하고 가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가리를 여기 엄청 많이 뿌렸는데. 예, 그래서 지금 연해색이 풀어진다는 소리는 익을 때는 노란빛이 약간 돌아야 더 맛있고 좋은 거다. 그래 보면 지금은 지금 여기에서 포도 잎이나 색깔을 봤을 때 20짜리를 써도 되겠다. 안주용. 예, 20짜리. 거기다가 요소를 조금 넣는 건 괜찮지만 요소. 사장님 뭐 지금 판매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예, 그거는 뭐 20짜리. 농협에서
우리 영양제는 그 잎으로 쓰는 연면 12용이고 골드 그린 골드 칼라는 예 그거는 우리가 저 현장에 왔을 때 판매도 하고 그러는 그거는 영양제고 지금 이 잎들이 그 색깔이나 봤을 때 아직까지 가리는 좀 어구 많이 좀 있는 건 맞으나 가리를 조금 먹어도 괜찮고 아직 예 그래서 20을 줘도 지금 요소가 발현돼 가지고 과일이 크기 때문에 20, 20일 때 요소하고 같이 쓸까요? 아, 요소를 안 줘도 되겠다. 20, 20일 예 지금 딸 날짜가 여기 며칠 날 보고 있습니까? 저는 9월 1일을 보고 있는데 딸 것 같았는데 당도가 14브루시, 16브루시 나오던데 오늘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당도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비료를 20, 20짜리 한번 주십시오. 20, 20. 예 20, 20, 20짜리를 비료를 주면 아마 당이 차고 올라갈 겁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당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질소가 조금 약하고 가리가 더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농업을 못 하는데 어제다가 다 방풍식 뭐 다른 사람 저 친구 데려가든지 어쨌든지 여기에 있는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리고 배꼽이 튀 나와야 따야 되는데 열흘 만에 배꼽이 튀 나올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좀 보내거든요. 예 열흘 만에 지금 포도가 이렇게 꺼진 지금 이 정도 큰데 배꼽이 나가면 지금 얼마나 못 크겠어요. 그렇죠. 배꼽이 톡 튀 나올 때까지 커지니까 커지진 않겠어요. 예? 커지진 않겠어요. 아 절대 안 되지. 예, 그 전에 따쁘긴데. 알겠습니다. 그 배꼽이 튀 나오면 무게가 20% 더 나갑니다. 그럼 1kg 500. 뭐 그래도 뭐 이거 뭐 나쁜 물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보다 더 큰 뭐 루비로망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될 것 같고, 지금 연면 12에 골드 칼라에 염화가리도 쓸 수 있겠어요. 염화가리를 1kg 정도. 염화가리 1kg 정도 써도 잎이 타진 않다. 염화가리 1kg에 설탕은 뭐 300에서 한 500g 요소는 300g에서 500g 정도 써도 되겠다. 요소를. 그러면 회전이 빨라져서 얘들 빨리 익혀내겠다. 뭐 지금 여기는 가지 등숙이나 모든 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 예, 잘 익어 있고 잘 돼 있다. 예, 등숙이 돼 있고 그럼 포도를 빠른 시간에 시장에 출하 상품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쓸 수 있다면 쓰시고 설탕은 설탕은 물 500에 뭐 한 1kg에서 한 2kg까지 내외를 쓰시면 되겠다. 1kg, 2kg. 그러면 물 한 말에 40에서 80g이다. 그래 쓰고 그리고 연면 시비도 4, 5일에 해도 된다. 자주. 왜? 이파리 만져보고 이파리가 부드러우면 더 해줘도 된다. 이파리가 영양을 많이 먹어 좀 딱딱해야 더 빨리 키운다. 이파리가 연면 시비를 너무 농도를 세게 하거나 공기에 자주 하면 장애가 일어나는데 지금 상태라면 얘가 포도가 엄청 먹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안 일어난다. 4, 5일에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5일마다 요소 그거는 안 된다. 안 돼요. 예, 지금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20, 20짜리 비료 한 번만 줘도 그 비료가 한 보름 이상 20일 정도 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앞에 준 요소를 먹고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밤 온도가 떨어지니까 야밤보다 일을 더 잘해가 포도가 지금 풀어진 거예요. 밤 온도가 지금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더위가 조금 덜하니까 포도가 일을 잘해서 잘 큰다고 약간 풀어지고 약간 며칠 전에 더울 때는 공기에는 뭐 어땠냐? 아가 더워서 가리 성분은 더운 비로 질소 성분은 시원한 비로 가리 성분이 많아서 조금 그래 됐다. 그러나 지금은 지가 약간 시원한 바람과 자기 그 잎이 좀 제대로 일을 한다. 왜? 가리 성분이 많아서 못하던 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이쯤 되면 일만하다. 그리고 이 씨는 온도가 내려가면 가리도 잘 먹어요. 근데 이 씨가 높으면 가리를 먹으면 식물이 많이 나빠져요. 자, 제가 이게 이제 강의할 때 들고 있으면 말라버리죠. 다 말라버리죠. 이 정도로 잎에서 영양을 많이 가져오고 축축합니다. 이파리가 말라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수분을 날려서 비료를 축적하는데 비료를 잘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강의하고 있는 시간에 잎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는 멀쩡하죠. 뒤는 멀쩡하죠. 애나 앞에만 다 말라붙잖아요. 그 뒤에 털이 있으니까 뒤 말란 게 표가 안 나요. 그 포도는 의에 보면 앞으로도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는 호흡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뒤에보다. 그래서 충분한 희비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몇 킬로 줄 거냐 그것만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몇 킬로 주고 싶어요? 100평에. 알을 안 키우려 그러는 것 같으면 멀컹거릴 수가 있어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야물게 하는 것 같으면 이대로 잎을 딱딱하게 굳혀야 돼요. 석회 보르덱을 치거나 규산을 치거나 굳혀야 돼요. 예, 지금 알을 굳혀버리려 그러면 석회 보르덱, 빛나리, 규산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 상태로 얘를 굳힌다고 해서 무게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약간은 늘어나는데 그래야 된다고 해서 얘가 빨리 익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본 모습으로 다 커야 행동을 끝이 내지 어중간하게 끝내는 거 아닙니다. 나랑 너네 비료 조금 더 주는데 빨리 익으라고 어떻게 해보면 안 되거든요. 나랑 너네 좀 비료가 좀 많이 한 거는 좀 늦대죠. 그러면 여기 포도 알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늦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이 고물이 차야 우리 곡식이 익는다 그러죠. 고물이 차야. 그러면 당도를 올리가 팔고 싶은데 당도를 올리려면 가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리를 사용하면 물컹거려요. 그 시장에 가서 알이 물컹거리는 포도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단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양을 늘려서 이미 막 캐갖고 무게 더 내갖고 양도 늘고 뭐 포도 시세는 그런다고 뭐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게 제일 선택이 좋죠. 예, 예, 예. 설탕, 요소, 염화가리. 예. 염화가리는 한 1kg가 있을 수 있어요. 잎의 두께 한 상태라면 갑자기 더 나빠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리고 그걸 쓰면 더 잎에도 가리목이 더 빨리 움직여. 저녁 답에. 예, 오후에. 아침에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마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 농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여기 농장이 그때 어떤 거라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워갖고 절 다 나갔지. 예. 여기요 전밭에 700평에 지금 7,200상당 7,700평에 200개 봉지 쌌다. 네. 예, 700평에 7,200개 샀으면 반도 안 되네. 근데 키로수가 너무 많이 나가다. 예, 뭐 봉다리 개수는 그렇습니다. 봉다리 개수는 적는데 이 키로수로 치면 2,000개 이상 샀다 봐야 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평균 1kg 이상을 보죠, 한 송이가. 예, 맞습니다. 예, 1kg 이상. 그리고 이 열강 거리가 2m 70입니다. 그래서 포도 고랑수가 2g, 3g 줄었지. 예, 뭐 그렇기나 말기나 이파리 개수는 많은 건 아닙니다. 마디 지금 절간 개수가 12장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뭐 9장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은 두둑이 늘은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포도가 잎을 가지고 있는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잎의 개수는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8월 달에 요소중과하고 뭐 있던 관계 때문에 잘 크고 있는데 지가 고물이 차에 딴다. 다 모여야 된다. 물 맞고. 작년에
그 마지막에 요소주 가지고 당도 올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먼저 8월달에 요소를 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8월 23일 20비를 줘도 되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다. 예. 간주를 줄 때 하루에 최고 1.2kg까지 먹습니다. 예, 100평당.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시가 높기 때문에 1.8에서 2.2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100평에 3kg 이내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평당 3kg 내외, 3kg 이하, 20kg 한 포 정도 주면 되겠네, 여기서. 예. 또,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소를 준다면 이것보다 이파리가 빨개야 됩니다. 지금 이파리, 이거는 지금 색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확에 가까운, 이쪽 편은 이파리가 참 좋아요, 이거는, 색깔이. 요거는 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양쪽 다 좋아야 되는데, 한쪽은 햇빛 많이 받는 쪽은 약간 심줄이 빨갛다. 그렇게나 말기나, 20 정도 줬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걸 해도 되고요. 그래서, 포도는 우리 캠벨이나 유색계 그 색깔이 나는 것들은, 익을 때에 대해서 함부로 비료를 주면 색이 연해지는데, 사이마스켓이 색이 조금 연해져도 우리 시장에서 뭐 표가 안 납니다. 색이 약간 진해져도 괜찮고 뭐 연해져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가격 변동에서 폐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알이 당도가 없거나 알이 작거나 송이가 작은 게 더 영향이 많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올해 우리 영천 지역의 그 포도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추수가래라도 상품에 대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상품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